아까 했던 정치 얘기를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도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후보들 같은 경우에 한덕수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정한 부분들 의견을 냈는데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게 지금 돌아가는 판국이 본인들 자체 선거보다는 한덕수란 개인의 동태에도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희한한 경선. 안 그래도 토털이 키재기 아니에요. 네. 그분들 다 여론조사 합쳐도 이재명 대표한테 족탈 불급이라고. 네. 그러니까 토털이 키재기인데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한덕수가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땜빵이 나와서 지금 본빵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땜빵이 본빵을 죽인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는 한덕수 대행이 못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도. 아직까지도? 네, 저는 못 나와요. 그래요? 마지막 등록 못 합니다. 자기 이제 발표는 하겠죠. 아, 출마 선언은 하지만 그렇죠. 후보 등록은 못 한다. 못 한다. 네. 왜냐하면은 한덕수 대행의 세 가지 전략이 첫째는 미국 관세 협정을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내세울 거예요. 그러나 알래스카 LNG 관이나 특히 한덕수 대행이 저랑 같이 청와대에 있을 때 스크린 쿼터 이분은 미국 시민인 같이 미국 편만 드는 사람이야.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스크린 쿼터를 주장했던 대로 받아들였으면 우리나라 영화 어떻게 됐겠어요? 쑥대밭 됐죠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두 번째는 단일화. 이게 단일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아주 화를 내가지고 계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나는 조용히 사는데 왜 내 자꾸 비교하느냐? 때문에 내 이름이 나와 이거구나 지금. 한덕수가 제2의 반기문이냐? 아니 요즘 그 턱받이 사진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잊었는데 그 사진 내가 널 겨우 잊었는데 그리고 다시 떠오르고 있으니까. 한덕수 대행이 응. 대한민국 총리를 하고 그렇죠. 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직해서 가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어려워요. 어. 그리고 김건희 무속공화국에 우리가 한번 되었는데 3년간 되었는데 시즌 2 김건희가 나와서 되겠느냐 이런 게 또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저는 이 판국에도 예.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35%예요. 어. 정권 교체는 55%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단일화 되더라도 35% 내외는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과반이 넘어가 버리니까 족탈불급이야. 그래서 한덕수는 우리처럼 잡초밭에서 자란 정치인 같으면 해요. 도전하지. 예. 도전해서 내가 떨어지더라도 당권 잡는다. 이런 생각하는데 수양버들이라 못해요. 배짱이 없어. 근데 비서실장 손영태 비서실장이 맞아, 그만뒀는데. 그건 어차피 나갈 사람이야. 어차피 나가니까 지금 폼은 다 잡는 거라니까요. 폼은 끝까지 네. 폼은 잡는다. 그런데 저는 한덕수 대행을 제가 얘기해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1등은 하고 지지도가 35%까지는 갈 거예요. 네. 이것이 맥시멈이야. 네. 그러나 이재명은 이미 과반이 넘어가 버리니까 네. 안 된다. 그럼 본전 생각나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나온다. 이렇게 봐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어쨌든 당심을 잡아야 되니까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속내는 안 그러겠지. 다들 사람들- 얼마나 부글부글하겠어. 그 사람들은 날벼락 맞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한덕수 단일화로 가버렸지. 누가 뭐 그 도토리들 누가 된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아마도 내일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경선 2인이 압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그 사표를 쓰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 분석에 따르면은 출마 선언은 할 수 있지만 후보 등록은 못한다 그 얘기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글쎄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빅텐트라는 말은 빅텐트가 아니라 완전히 찢어진 텐트. 초장부터 그냥 바람에 네. 날아간 텐트. 네. 이래가지고 빈 텐트가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선 전략은 거의 파산 상태로 가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래 한덕수 용도는 대선 경선 초기에는 중도층 표를 좀 가져올 거다. 맞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그게 안 되니까 네. 나중에 여기서 이제 보수표를 다지고 있다가 합쳐서 음. 중도표를 담은 10%라도 먹자. 네. 요게 빅텐트론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경선이 흘러오면서 한덕수가 중도층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의 그래 바로 표를 가져가는 거야. 득표를 갖고 와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일 타격 입은 사람이 김문수예요. 그렇죠. 오히려 김문수 표를 가져가니까 2등, 3등, 4등 그러니까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야. 김문수가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거 꺾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한덕수 단일화 찬성한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덕수를 잔뜩 끌어들인 건 경선 전략이에요. 경선 전략이구나. 경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빅텐트가 안 되면 과거에는 한덕수 플러스 국민의힘 후보 1 플러스 1은 2. 이 계산이었는데 네. 지금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 플러스 1도 1이요. 2가 안 나와. 확장이 안 돼. 안 돼. 그걸 파산이죠. 네. 저는 그게.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약간 생각이 좀 어, 포인트가 다른 네. 게 저는 오늘 제 생각하고 비슷한 신문 칼럼이 경향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강병한 정치부장이 쓴 칼럼인데 그러니까 한덕수 출마하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저 플러스 혹은 뭐 제자리 걸음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은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이너스 된다. 왜냐하면 한덕수 지금 총리가 출마를 하면은 그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고 있는 지지 네. 그리고 다른 국힘의 지지율 이렇게 대충 합쳐가지고 뭐 또이또이거나 네. 아니면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되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검증의 시간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살아온 이 검증의 기준이 아마 굉장히 세게 들어갈 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그걸 못 넘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0이 아니라 지지율이 그냥 이렇게 보합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박지원 의원님 얘기에도 굉장히 귀를 쫑긋하는 근데 게 이 결국에는 못 나올 대목에서 것이다.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 것이 그 정대철 지금 헌정 회장이 갑자기 한덕수 대행하고 이제 만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판에 뭔가 좀 이렇게 관여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정대철 회장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왜 오늘 그러는 아침에 겁니까, 전화를 도대체? 했어요. 예. 어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니 아침에 통화가 됐는데 뭐야? 첫 마디가 아니 의원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야? 예. 했더니 정대철 대표는 개헌에 네. 휠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덕수 출마하는 세 가지 안 중 그 개헌 되겠냐 했는데 결국 권영세 그렇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좀 단일화 시켜주라. 도와달라. 그 말은 안 물어봤어요. 음. 차마 정대철은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다 민주당 그렇죠, 출신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헌정회장 돼가지고 그쪽 단일화에 신경 쓰냐? 이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럼 한덕수 나온대? 그랬더니 나온대. 그래서 만났어요? 네. 그랬더니 온다겠는데 아직 안 30일인가 오는데 만난다는 거죠 지금. 나한테 네. 온다는 것은 나올 거다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 나오면 우리 다 아는 사이에 네. 친구들 사이에 망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오라 가지. 한덕수 나온다고 되겠어? 차라리 좋잖아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정대철 회장도.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빅텐트 찢어진 텐트 된다는데 이재명 텐트로 오면은 그것이 빅텐트예요. 그런데 이재명 그렇죠. 텐트 아니고 자기 넓어지니까. 네. 도토리까지 모여서 도토리끼리 모여서 텐트 치면 그 스몰 텐트야. 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엑스스몰인데 그렇지만- 엑스스몰.
어떤 의미에서 한덕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 본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되는 것은 도토리들이 네. 더 작아지고 더 바보 된다. 아니 하나 더 여쭤야 될 게 정대철 회장이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낙연 전 총리도 최근 한덕수 대행에 대해 국민 후보로 나오면 돕겠다고 했다는데 이낙연 전 총리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안 들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자기 고향도 못 가고 광주 민영배 의원이 친명이니까 제일 세니까 거기서 제가 붙는다 참패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자기도 등록한다 하는데 등록은 자유고 떨어지는 것도 자유다. 네. 그런데 이 사람 말에 다 귀 기울이고 살 필요 없어요. 아. 이낙연 소리까지 귀 기울이면 우리가 너무 피곤해. 이낙연은 맞아요. 이준석 맞아요. 보고 처리하라 그래. 그러니까 올 것도 없구나 지금. 네. 그 지난 총선 때 거기서 다 했잖아. 네. 이준석하고 왜? 네. 그다음에 손학규 뭐 전 그렇죠, 바른정당 그렇죠. 대표 네.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이준석한테 이준석한테 처리하라 처리하라 그래. 거기서 다 한 저 지붕 밑에서 다 이준석한테 다 당한 사람들이요. 이 정도적으로 네. 가능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당내 네. 경선 국힘 당내 경선 1등하고 나면 지금 1등이 시급하니까 뭐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1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얼마나 맞아. 짜증이 나겠어요. 네. 그리고 돈도 일단 기본 3억 내고 거기까지 왔는데 네. 무일푼으로 그냥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후레자 3배 해야지. 후레자 3배 9억 내야지 9억. 후레자 3배. 근데 박지원 세 배로 의원님 해서. 시나리오라면은 어. 그것도 국민의힘에 이제 경선으로 네.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한덕수는 접을 거다. 그러니까 그 돈 아까워서? 나간다. 지지 선언할 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있겠죠. 출마 그러니까. 선언까지만 했다가 어. 네. 그냥 나한테 와서 손 같이 들어주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구 여권에서도 후보는 무조건 내긴 내야 되니까 정치를 오래 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 물망인 한덕수 포함 누가 후보가 그럼 되는 겁니까? 보시기에. 저는 홍준표가 된다. 홍준표가 된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네. 명태균 KT에 이슈가. 세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5천만 원 전 그 아들 친구 최측근 네. 최모 씨가 지금 외국으로 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하는데 제가 명태균 씨를 열심히 취재하는 두 기자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오. 계속 명태균은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네, 그런데 또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씨하고 그 오랫동안 잘 사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썸띵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김문수는 김종대 의원이 잘 얘기했잖아요. 그냥 한덕수한테 가버리고. 그래도 저는 홍준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네. 지금 그렇군요. 저희가 채널에서 그 어떤 네. 질문을 했냐면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가 만약에 이제 그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누가 될 것 같냐 이런 의견을 물었더니 의원님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70% 응답자의 70%가 국힘 후보가 될 것 같다. 30%만 한덕수가 될 것 같다. 이런 답을 해주셨다는 점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좀 다른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제 경찰이 경호처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비화폰 서버 압수가 안 돼가지고 문제였는데 지금 김성훈하고 이광호가 100개를 드니까 새로운 기획관리실장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제공하겠다고 했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아직 방식까지 합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통째로 준다는 얘기인지 네. 아니면 카피의 이미징이라 그러거든요. 포렌식을 해서 준다는 얘기인지 네. 이게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속하게 지금 서버를 확보하고 통화 기록을 얻는 게 목적인데 그 양이 방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시간도 걸릴 거고 방식은 뭘 해야 되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저기 대행은 네. 그냥 자기는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 말을 한 거야. 원론적으로. 네. 네. 음. 그러나 이게 기술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네. 예, 그렇지만은 이 서버의 확보는 내란 수사에 있어서 일대 전기를 맞이하는 그렇죠. 중요한 그러니까요. 중대한 네. 사안입니다. 사실은 저는 비화폰 네트워크가 이게 수천 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정부의 딥스테이트, 일명 비공식 정부의 어떤 형태를 드러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내란에 관한 부분 이상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계엄 전후해가지고 그 많은 통화의 어떤 수발신 기록들이 이제 보면은 어떻게 이것이 모의되고 실행이 됐는지 구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노상원까지 비화폰을 갖고 음.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아직까지 모르는 종범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노상원 혼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포고문 작성은 누가 한 겁니까? 음. 김용현이 한 건 맞습니까? 대통령실에 의해서 발견된 쪽지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거 아직 안 밝혀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 비상 입법 기구 네, 이런 그렇죠. 것들 네. 이런 실행 계획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계엄도 노상원 수첩 정도가 아니라 원실행 계획이 있어요. 그걸 검토하면서 수첩에 적은 게 노상원 수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본 이런 것도 하려면은 누가 누굴 만나고 언제쯤 통화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검찰의 공소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어떤 중요한 자료가 기본이 갖춰지는 근데 거예요. 저는 검찰의 비화폰, 음. 대검 간부라든가 혹시 있을 수 검찰 있기 수뇌부도 때문에 네. 만약에 내란 당시 비화폰을 써서 그때 당시 용산이 됐던 누군가와 뭐 비화폰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밝혀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초기에 검찰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아예 압수수색 자체를 지금 안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수사가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결국 또 이제 김건희가 비화폰을 그렇죠. 썼다고 네. 하니까 누구랑 그렇죠. 통화했는지도 서버를 열어보면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김건희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이 그 건진 법사라는 분이에요. 얘기 들었더니 건진 법사는 부인, 딸, 처남, 본인 다 출국금지 됐다네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의원님? 그 건전법사 말씀드리기 전에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제작하는 특수폰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대가 있다 네. 하는 것은 국정원 비밀이니까 제가 얘기하면 또 잡혀가고. 그런데 즉 대통령실, 청와대의 통신은 경호처에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화폰을 청와대에서 즉 대통령실에서 제작했다고 하면 네.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는 대통령실에 있는지 국정원에 있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아, 그 상황이.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썼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계엄하시는 분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화폰 만들어 썼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정원 게 아니고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만들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